그럼 바로 3부 첫 번째 강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인텔코리아 김춘식 이사님의 그래뉴레이트를 활용한 워크로드 최적화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텔의 김춘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텔이 보유한 솔루션 중에 그래뉴렛이라고 하는 최적화 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텔은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고객의 클라우드나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의 최적화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이 하고 계시는 계약에 대한 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거버넌스를 잘한다거나 사이징을 바꾼다거나 앱 현대화를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아마 최적화를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에 더해서 퍼포먼스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텔은 비단 온프렘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도 다양한 솔루션이나 그 메소돌로지를 보유를 하고 있고 파트너나 일반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크로드를 다양한 벤치마킹을 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워크로드를 짜깁기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오픈소스에 기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특별한 칩셋을 쓰더라도 별다른 맨먼스가 없이도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 기반으로 리소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린 그래뉴레이트도 마찬가지지만 텐서파이나 이런 포트폴리오 어세스먼트를 하는 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퍼포먼스 프로파일링은 인텔이 아무래도 이제 CPU의 강자다 보니 제일 잘하는 분야고, 그 중에서 이제 G 프로파일러라든지 아시다시피 인텔 텔레메트리 콜렉터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텔은 사실 칩을 팔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파이토치라든지 아니면은 VM웨어나 다양한 ISV들과 붙어서 최적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쓰시는 쿠버네티스라든지 오라클, 카산드라뿐만 아니라 마이스QL조차도 저희가 네이티브하게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적화로 다운을 받아 쓰실 때 애초에 칩셋에 맞춰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그래뉴레이트이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JDK를 많이 쓰시는데 카프카나 엘라스틱서치, 스파크, 솔라 같은 경우가 이제 자바 기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맨먼스를 들여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바 옵티마이제이션이고요. 오라클과 첫 창기부터 이제 자바를 옵티마이즈하고 오픈 JDK 버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능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텔이 무슨 소프트웨어를 하느냐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좀 고도의 수준까지 이제 수율을 뽑아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보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셔서 워크로드를 개발을 하시거나 개비를 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프카 같은 경우는 오픈 JDK 버전을 제대로 활용을 하시면 로 이벤트 스트리밍을 20% 정도 향상을 시킬 수 있고 일라스틱서치 같은 경우도 이제 5배 정도를 인크리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작업을 할 필요도 없이 오픈 JDK를 예를 들어 7 버전에서 11로 바꾼다거나 그 다음 단계로 바꾸면 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칩셋의 인스턴스 타입에 맞춰서 그 기능을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4세대 제온 프로세서가 나왔는데요. 4세대 제온 프로세서의 차이점은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칩셋을 보면 그냥 클락 수가 올라간다든지 코어 수가 많다든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는 언젠가부터 이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워크로드를 기반으로 해서 칩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실리콘 단계, 그 칩을 디자인하는 단계부터 고객이 글로벌하게 어떤 워크로드를 제일 많이 쓰는지를 센싱을 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칩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5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많이 들으시는 데이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재 83% 이상의 신규 애플리케이션들은 대부분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인데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에서 매크로하게 어떻게 벤치마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AI나 ML, DL 등 다양한 워크로드를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칩셋에서 가장 기능을 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칩셋이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가속기를 통해서 어떤 워크로드를 활용함에 따라서 어떤 가속기를 이네이블을 하시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단순하게 커머더티 형태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 워크로드를 어떻게 사용함에 따라서 가속기를 선택을 하시고 클라우드에서 스큐를 선택을 하시면 같은 가성비를 좀 더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많이 하실 텐데 그것보다 좀 더 절묘하게 이제 맞추시면 좀 더 이제 이득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 이제 글로벌하게 5가지 카테고리 내에서 대부분의 워크로드가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라든지 데이터 어널리틱스라든지 뭐 네트워킹, 5G, 스토리지, HPC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케이스를 저희가 커버를 하고자 했고 그 결과를 거쳐서 나온 결실이 4세대 제원 프로세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 패턴을 보시면 뭐 EC2를 이제 서비스 메시로 활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마이크로 서비스의 네트워킹, 복잡한 네트워킹을 위해서 gRPC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보통 CPU 쓰시면 이런 거 고민 안 하실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수 맞춰서 올리실 텐데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어떠한 서비스를 쓰시냐에 따라서 저희가 제공하는 가속기를 활용을 하시면 같은 돈을 내더라도 좀 더 나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스티오를 이제 저희의 QAT 엔진을 활용하면 좀 처리가 빨리 된다거나 아니면 엔진X를 이제 인크립션을 하거나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할 때 이제 DLB를 활용하면 보다 이제 RPS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듈레이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듈레이트도 사실 저희가 ISP의 일환으로 ISP를 이네이블링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 기술력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듈레이트를 통해서 일반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밸류를 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워크로드를 많이 보시면 뭐 오래된 워크로드, 이제 나이테라고 하는 그런 워크로드들을 손대기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걸 사실 개비를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캐파가 많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사고가 터지면 문제가 되고 아울러 이제 요즘에는 기술 스택이 워낙 다양하니까 새로운 기술을 많이 도입을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기에 이제 기술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래듈레이트이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듈레이트는 그 코드의 개비가 없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수를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끌어올려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의 TCO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디지털 네이티브한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레거시한 기업들, 그러니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지만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을 옮기지도 못하고 하지만 상면을 줄여야 되는 과제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그래듈레이트를 도입을 하셔서 이제 시간을 번다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수명을 늘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듈레이트는 이제 런타임 기반에서 이제 OS나 커널 그리고 런타임을 수정을 하면서 보통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바 같은 경우는 JVM의 가비지 콜렉터를 이제 컨트롤을 한다거나 아니면 Git 컴파일러 같은 것들을 동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능을 맞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많이 보시는 이제 뭐 APM이라든지 아니면 AIOps라고 하는 요즘 많이 나오는 솔루션들이 단순하게 분석은 가능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듈레이트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그 학습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시간의 감에 따라서 개비가 되더라도 그 학습 패턴에 맞춰서 새롭게 파라미터를 맞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APM 일반적으로 뭐 제니퍼 같은 APM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매뉴얼 하죠. AIOps라고 해서 요즘에 좀 많이 도는 용어들은 이제 매뉴얼과 오토매틱의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그 대시보드를 잘 뿌리고 구이가 이쁘고 어널리틱스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목적이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손을 대야 한다는 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듈레이트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으로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저희 그 SI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글로벌한 파트너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밸류 풀업을 위해서 이런 솔루션을 말아서 선제안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을 윈백을 하실 때 그거를 이제 그래듈레이트를 밸류 풀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손이 안 가고요. 손이 생각보다 안 갑니다. 손이 생각보다 안 가고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고, 기존에 이제 옵티마이저를 했다고 하시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무관하게 그 온탑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 자체가 되게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 K8s 쿠버네티스 기반의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데몬셋을 뿌리고 그 데몬셋이 알아서 러닝을 하고 그걸로 이제 컨트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애그노스틱해서 어떤 클라우드든 온프레미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뿌리든 그 지원이 되는 환경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G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오픈 소스 기반 그 프로파일링 솔루션을 쓰셔서 환경을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성능 개선의 에스티메이션을 드립니다.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그 에이전트를 뿌릴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에이전트를 뿌려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한 결과를 기반으로 일주일 내에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운타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G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도 eBPF 기반이라 이제 리눅스 커널 레벨에서 하는 거라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쓰시는 제니퍼 같은 그런 에이전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소스로 이제 자신 있게 내놓은 거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사용하시는 코어의 수가 예를 들어 2000인데 뭐 1000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 500인데 400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 풀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스 케이스는 다양합니다. 이제 인하우스로 개발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뭐 자바나 스칼라나 클로저나 코틀린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 고, 파이썬, 루비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온프레임이나 클라우드 할 거 없이 뭐 스파크를 쓰시든 하드브를 쓰시든 EMR을 쓰시든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커맨드 라인에서 어느 정도 배포가 가능한 환경이면 그게 파스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데이터브릭 같은 경우도 이제 스파크 엔진이지만 이제 CLI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스핀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사례인데요. 이제 저희가 다른 사례들이 많은데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례는 디지털 네이티브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레거시 기업들은 사실 이 패스트 페이스한 디플로이 자체가 사실 적용이 되기 힘들고 좀 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애초에 워크로드의 디자인이나 그 서비스 자체가 스케일아웃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누구도 어떤 서비스를 10만 명 쓸 거라고 생각해서 짠다거나 100만 명 쓸 거라고 생각해서 짜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급격하게 크다 보면은 노드를 10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고 서비스가 리니어하게 성능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 활용하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픽사트라고 이제 MAU가 한 1억 5천만 정도 되는 그 SNS 사진 앱이 있습니다. 앱을 에디팅하는 앱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이 솔루션을 도입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엔지니어링으로 손을 대자니 너무 개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서비스가 성장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다가 그래뉴레이트를 이제 적용을 하기로 하신 거죠. 이제 보시다시피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한 12% 정도 이제 올렸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노드의 수를 많이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솔루션이 크면 클수록 효과가 더 좋고, 그리고 컴퓨팅 인텐시브한 경우에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G 프로파일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때 쓰시는 솔루션인데요. 이제 GitHub에 가시면 G 프로파일러 검색하시면 뜹니다. 뒤에 링크는 드리겠지만, 이제 eBPF 기반으로 여러 가지 파이썬이나 뭐 자바 이런 프로파일러들을 이제 말아놓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로드가 걸리고요. 한 0.2 사이클 정도면 될 겁니다. 4% 정도. 그래서 프리고 오픈 소스라서 언제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음 단계, 최적화 단계를 가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스 형태로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로컬에서 클러스터를 따로 뿌리셔서 이제 폐쇄망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뿌려서 이제 데몬셋을 뿌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뭐 CLI 기반에서도 그 이제 퍼포먼스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GUI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CPU에 사이클이 많이 걸리는지 전체적인 스택 트레이스를 보여드리고, 플레임 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냥 저희 거를 쓰지 않으셔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의 개선이나 개비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링크를 가시면 이제 G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아마 아까 설문지를 받으셨을 텐데 이 설문지를 이제 작성을 하셔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뭐 커피 쿠폰도 드리지만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컨택을 드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맨 밑에 이제 이용자 동의는 꼭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